안녕하세요. 비슐랭입니다. 오늘은 8월 한 달 시장 상황을 총결산하고 9월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전망을 좀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부터는 매 영상마다 퀴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 내용 중간중간 퀴즈에 정답이 숨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하시고 선물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8월 한 달간 발표된 지표들을 점검하고 쉽게 긍정 신호와 부정 신호를 분류하여 다가올 9월을 예상 먼저 해보겠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나열될 텐데 겁먹지 마시고 영상 따라오시면 깔끔하게 요약 설명해 드릴 테니 오늘도 저를 믿고 가보시죠. 먼저 8월 1일 PMI와 ISM PMI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둘 다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를 뜻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제조업의 구매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요즘 너네 회사 사정이 어떠니 물어봐서 좋다 나쁘다 결과를 얻어내어 수치화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지표의 차이는 PMI는 조사를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이고 ISM PMI는 미국 공급관리협회 즉 국가기관이 조사한 값입니다. 결과값이 50 위로 올라가면 제조업체들이 먹고 살만하다는 뜻, 50 아래로 내려가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민간이 조사한 PMI와 국가기관이 조사한 ISM PMI 모두 50 이하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나왔네요. 다음은 8월 2일 발표된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입니다. 예상치 0.3보다 낮은 0.2가 나왔고 미국 근로자들 시급 상승률이 줄었다는 뜻이 될 텐데 월급이 팍팍 안 늘어나니까 개인들이 지갑 여유가 없을 거고 구매력이 약세를 보일 테니 물가 상승이 둔화되겠군요. 같은 날 비농업 고용지수는 예상치를 대폭 하회하였는데 비농업 말 그대로 농업이 아닌 직업에서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의 숫자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직원을 뽑는 회사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고 기업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0.2% 상승했습니다. 5일 발표된 비제조업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둘 다 50포인트를 웃돌며 제조업이 먹고 살기 힘들다 호소하던 것에 비해 서비스업 계통의 기업들은 여전히 먹고 살만하다는 뜻으로 발표되었고 13일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 비용이 감소했다는 뜻이고 원가가 낮아졌으니 향후 유통될 때 물건값이 조금 더 싸게 풀릴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14일, 15일 연달아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들은 모두 예상치를 부합하며 물가가 안정됨을 시사했고 소매 판매 지수들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물가가 안정되니 소비가 늘고 있다는 의미를 시사했습니다. 22일 발표된 지표들은 여전히 제조업 약세, 서비스업 강세를 보이고 기존 신규 주택 판매 지수는 높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부동산에 아직 수요를 느끼고 있고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뜻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 GDP는 높게 나오면서 경제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통계가 발표되었고 물가지수 PCE는 동결되면서 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안정되었다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지표들을 쉽게 정리해서 8월 미국의 상황을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조업 업황이 좋지 못하니 좀 살려줄 필요가 있고 서비스업은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현재 물가는 안정화되었지만 물가가 잡히는 듯 하면 지출이 늘어나는 걸 보니 언제든 인플레이션은 올 수 있을 듯 하고 여전히 부동산에는 거품이 끼려고 하는 걸 보니 자칫하면 부동산 광풍이 불어서 또 경제가 휘청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부동산과 물가에 언제든 거품이 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0.5에서 0.75% 금리 인하를 과감하게 감행할 경우에는 파월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쪽에 광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빅스텝의 가능성은 지난달 데이터를 보면 낮아 보입니다. 0.25%의 금리 인하가 가장 유력하고 또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미국 대선 지지율 구도를 보면 물론 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기관 조사에서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 상황. 민주당 해리스는 대선 이전에 빅스텝을 감행하면서 시장에 발작을 유발하여 변수를 만들 이유가 없을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가만히 물 흐르듯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을 듯 합니다. 1개월 단기 미국 채권 금리가 1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 서서히 하락세로 빠지고 있는 걸 보니 아마도 금리는 스무스한 연착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0.5%에서 0.75% 화끈한 금리 인하를 기대하시겠지만 저는
저는 오히려 현 상황에서 0.25% 지속 인하를 한다면 시장에 굉장한 상승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텔레그램방 식구분들께는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생소하신 지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CCC 하이힐드 인덱스 OAS라는 지표입니다. 직역하면 신용등급이 CCC인 아주 위험하지만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채권 상품과 안정적인 채권 사이의 스프레드 차이를 나타낸 지표인데요. 이 값이 높다면 위험 상품이 성행한다는 뜻이고 시장이 혼란스럽다는 뜻이며, 이 값이 낮다면 위험 상품이 성행하지 않고 시장이 차분하고 안정되었다는 뜻이라 보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값이 높았던 시기를 보시면 9.11 테러, 리먼 브라더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금융 쇼크 때마다 높게 올라갔고, 시장이 환희에 가득한 대상승장은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바닥에 깔리는 구간들이었습니다. 즉 누구도 괴로운 사람 없이 안정적인 시장이 되어야 꾸준하고 강한 상승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요. 해당 그래프는 현재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와중에 8월 1일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과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하락 추세 밖으로 튀어나왔지만 다시 잔잔하게 아래로 깔려 내려가는 중입니다. 0.5, 0.75% 과격한 금리 인하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튀어오르기보다는 0.25% 인하하며 잔잔하게 아래로 향하는 것이 우상향에 훨씬 이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쉽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력들이 기다리는 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인데 9월에 금리 0.5%, 0.75% 과감하게 퍽 하고 인하시켜주면 여러분 그 다음 금리 발표 때까지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또 0.5%퍽 하고 내려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실까요? 아니면 다음 금리 발표 때까지 모든 경제 지표들 발표 날 때마다 노심초사하면서 0.5% 내려준 거 다시 회수해가면 어쩌지? 악재 나오면 어쩌지? 긴장되지 않으실까요? 0.25%를 내리면 다음 달에도 0.25% 정도 내려주겠지 하고 비교적 편안한 마음이 들 것이고, 부드럽게 연착륙하는 과정에서는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도 그다지 긴장하며 관찰하지 않아도 되겠죠. 부담 없이 꾸준히 매수를 진행하기에는 아마도 0.25 후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적일 겁니다. 애인이랑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 요트를 빌려서 이벤트를 해주면 다음 200일, 300일, 1주년, 10주년 다가올 기념일들이 막막하지만 100일 이벤트로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했다면 작은 이벤트들에도 계속해서 감동할 테니 정신건강에 이롭겠죠. 이처럼 금리를 한 번에 내리는 것도 좋지만 큰 선물을 한 방에 받고 나면 다음은 더 큰 선물이 있지 않는 이상 실망밖에 없는 인간의 심리, 시장의 심리 때문에 0.25% 꾸준한 인하가 훨씬 자산시장 붐에는 긍정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해보면 8월의 경제 지표들은 그다지 나쁘지 않고 준수하기에 큰 쇼크가 우려되는 부분은 없고, 금리가 부드럽게 연착륙해준다면 시장은 서서히 회복세에 접어들 것 같다는 견해입니다. 그럼 앞으로 9월, 더 나아가서 10월, 11월 앞으로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RWA 데이터를 보면 힌트가 보이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RWA 그거 맞습니다. 온도, 센트리퓨즈, 비델펀드 그 RWA입니다. 먼저 보시는 이 사진은 토큰화 국채 시장의 밸류 데이터입니다. 국채를 RWA 기술을 통해 거래하는 시장이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쉽게 해석해드리면 첫 번째 보시는 이 부분은 총 유통 중인 암호화폐 채권의 가치인데 2억 달러 정도 유통 중이네요. 두 번째는 현재 유통 중인 암호화폐 채권의 평균 수익률인데요. 4.94%입니다. 평균 만기가 0.1년이라는 뜻은 1개월 전후로 채권들이 만기된다는 뜻이고 주로 단기채들이 많다는 의미죠. 중요한 건 최근 7일간 홀더, 보유자의 동향입니다. 69.5%의 보유자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이탈했습니다. 블록체인 단기 채권 시장에서 사용자들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채권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질 테니 수익 실현을 했다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아마도 9월에 있을 금리 발표가 인하로 가닥이 잡혔다는 뜻이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도 떨어질 테니 수익 날 때 얼른 팔고 나갔다는 뜻이겠네요. 그럼 이렇게 채권 트레이더들은 금리가 내릴 것을 예상해서 팔고 나간 걸 확인해 보았고, 다음 사진을 보시죠. 프라이빗 크레딧인데 이건 RWA를 통한 대출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한눈에 봐도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이 대출은 다 어디서 발생한 것일까요? 차트에서 알록달록한 색상들은 RWA 작업을 수행하는 플랫폼들을 구분한 것인데 압도적으로 높은 푸른색은 필겨입니다. 필겨는 주택담보,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암호화폐 대출을 해주는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에서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고 해당 플랫폼에서 약 20조에 가까운 돈이 담보대출로 나갔으며 20조에 육박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자들은 연간 9% 수준의 이자를 지불하며 코인 쇼핑을 즐기고 있다는 데이터입니다. 즉 정리하면 금리가 내려갈 테니 국채는 털고 있는 추세이고 부동산은 고금리 담보대출을 받아 코인을 사고 있다는 뜻인데 고금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건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죠. 첫째, 담보에 해당하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 담보 훼손에 대한 자신감. 둘째, 9% 고금리 리스크보다 암호화폐 수익률이 좋을 것이라는 확신. 두 가지 인사이트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데이터를 통해 다른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온도, 센트리퓨즈, 메이플, 트루파이와 같은 우리가 심심찮게 거래소에서 만나는 코인들이 실제로 RWA 섹터에서 바르게 일을 하면서 현실 자산과 암호화폐 시장의 오작교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으며 블랙록과 프랭클린 템플턴과 같은 금융사들이 실제로 국채 펀드를 잘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기대하는 이더리움 ETF가 성적이 좋지 못하지만 실제로 현실금융과 가상자산을 이어주는 RWA의 70%에 육박하는 네트워크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하여 큰손 스마트머니들의 향후 금리를 대하는 자세, 부동산을 통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음 시나리오에 대해 살짝이나마 엿볼 수 있었으며 실체가 있네 없네 멍청이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자산시장에서는 이미 레거시 전통 금융기관들은 블록체인 RWA를 통해 금융거래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망한다 만다 멍청이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RWA 토크나 국채시장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자랑하며 명실상부 블록체인 네트워크 최상위 포식자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또한 RWA계의 대장 코인은 온도다, 센트리퓨즈다, 멍청이들은 열띤 토론 중이지만 모든 RWA 코인들은 각자 다른 현실 담보자산을 암호화폐 세계와 연결하며 말도 안 된다던 그 일을 현실로 해내고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8월 한 달간 미국 경제 지표들을 정리하면 제조업의 경기는 좋지 않고 서비스업의 경기는 좋다. 고용이 악화되었음은 사실이지만 GDP 경제 성장에는 문제가 없다. 물가가 잡혔지만 언제든 티어 오를 우려가 있다. 였습니다. 따라서 금리는 0.5, 0.75처럼 파격적이기보다 점진적 인하가 이로울 것이라 예상되며 대선 레이스를 안정적으로 치르는 중에 민주당이 도박을 할 이유도 없거니와 CCC 하이힐드 인덱스 OAS를 보아도 부드러운 금리 인하가 시장에 훨씬 강한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RWA 관련 데이터들을 보았을 때 금리 인하를 예상한 채권 트레이더들은 시장을 이탈 중이고 자산시장 상승을 예상한 자본가들은 부동산을 담보잡아 코인 쇼핑 중인 상황. 블록체인 RWA 시장과 이더리움의 건재함까지 덤으로 체크했네요. 급변하는 시장은 계속해서 추적하는 것 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오늘 내용도 참고만 하시고 스스로 후회 없는 투자 결정 내리시길 응원하며 영상 끝에 나오는 예고편 참고하시고 다음 영상은 화요일 저녁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영상 초미에 말씀드린 이벤트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카톡방에서 영상 업로드 3시간 이후부터 영상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참여하셔서 맛있는 치킨 받아가시고요. 퀴즈는 12시간 동안 진행되니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슐랭이었습니다.